B2B 요즘 특히 요즘 같은 경기 안 좋을 때 특히 B2B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렇죠. 네. 한숨이 막 쓰시네. 사실 제가 힘드신가 봐. 네, 네. 네. 근데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또 찾아주시기도 하시고요. 네네. 오히려 역으로. 네. 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그 B2B 고객들의 고객 경험 가치가 중요하다는데 네. 이 고객 경험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 고객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렇지 않아도 앞에 세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복잡하다. 네. 그 왜 복잡하냐? 그 안에 얽힌 개개인들이 아무래도 여러 명이서 얽혀 있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게 나오게 된 거고 결국엔 끝까지 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개개인의 경험 가치가 모여지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스템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또 고객들이 정보를 이렇게 뭐랄까 수집 그렇지 않으면 입수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일종의 채널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사원을 부른다거나 그렇다면 이렇게 문 두들기고 들어오는 영업사원으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받아서 본다거나 얘기를 듣는다든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약간 한계적으로 작용을 했었어요. 예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업이 벤더가 되게 주도권을 잡았는데 네, 맞습니다. 정보 비대칭이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각각 개개인에 대해서 마이크로 컨트롤 수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경험들이 그렇게 축적된 경험들이 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도 보니까 이 통계를 보니까 구매하기 전에 사실 우리가 B2C 제품 특히 이런 거 B2C는 거의 100%인 것 같아요. 우리 구매 전에 리뷰 다 보지 않습니까? 네, 어떤 별표도 보고. 그렇죠. B2B도 요새 이렇게 가나 보죠. 아, 그렇죠. B2B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제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쉬운 뭐 예를 들어 드리자면 뭐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사무실 확장하면서 집기를 구매를 한다든가. 네네. 네, 그렇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도 가장 기본적으로 영업사원을 부른다기보다 요즘에는 당연히 마치 자기 걸 사듯이. 네네. 네, 그런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부에 서베이 같은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어떤 거 혹시라도 선호하는 가구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던데 결국에는 개개인들의 경험들이 총합이 되는 거고 실제로 경험들이 보면 B2C에서 구매하던 경험들이랑 별반 다르지 않게 된 거죠. 네. 하여튼 요즘은 이제 이런 경험들이 특히 이런 온라인에서 검색을 할 때 잘 보여야지 이 영업사에 갔다 온 다음에 한번 검색해 봤는데 안 나와 아무것도. 그러면 사실 되게 신뢰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요즘은요. 그렇죠. 그런가? 이런 생각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이제. 제안서만 옛날엔 제안서만 봤잖아요, 우리가. 그게 아니고 요즘은 검색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요즘 이제 다들 이제 회사들 어려운데 그 이럴 때일수록 오늘 얘기할 거는 포커싱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되겠지만 이제 고객 만족을 통한 우위를 확보하는 여기 포커싱 맞추시는 거죠, 오늘.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운영 효율화라고 하는 그 우리가 통칭 원가 절감, 그렇지 않으면 구조 조정 그런 거를 통해서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이렇게 정상화를 아무래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 아무래도 원가를 줄이는 거에도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품 차별화 같은 경우도 요즘엔 또 패스트 팔로워들도 훨씬 더 쉬워졌고 그런 부분들 전략들이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간격들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사이클이 짧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승전 다시 고객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뭔가 이렇게 실제 세일스의 어프로치도 예전하고 요즘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기 화면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기존에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시 또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증가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채널들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고객들을 무슨 SNS로도 응대를 해야 되고 동영상 광고라든가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플랫폼들이 아무래도 즐비하게 되면서 채널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고객 입장에서는 다시 또 정보 접근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각종 고객의 패턴이라든가 경쟁사의 어떤 뭐랄까 경쟁 요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점점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반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이제 역으로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브랜드의 가치만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나면 그 부분 자체가 신뢰가 돼서 다시 또 리텐션이 된다든가 다시 또 재활용이 가능했었는데 그 부분 보호 장벽들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든가 뭐 그렇지 않으면은 그 뭐랄까 어떤 고객들의 주의를 한번 딱 이렇게 해서 끌었을 때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죠.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B2B에서 그냥 무조건 요새 그냥
그 매스로 네. 매스로 광고 빵빵 때리고 네. 그냥 매스로 그냥 행사만 커다랗게 해봤자 네.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즘 이렇게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네. 예전에는 내가 어디 딱 깃발 딱 꽂고 네. 여긴 나야 했으면 네. 그 브랜드가 오래 갔는데 맞습니다. 지금 뭐 채널도 엄청 많아지고 뭐 고객이 막 정보도 검색 마구 하고 굉장히 그 정말 굉장히 복잡해진 네. 그죠? 네, 맞습니다. 혼돈의 시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뭔가 이제는 그 회사들도 기업들도 이제는 뭐 마케팅 따로 세일즈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도 이제 앞선 세션에서도 말씀이 한번 나왔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전략을 일단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수립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세부 전술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액션 아이템들을 쭉 붙여서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캠페인에서부터 주문까지 네. 쉽게 말해서 고객이 실제 우리 회사에 그 뭔가 구매한 고객이 되기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 고객이 되고 그 다음에 세일즈 프로세스가 진행돼서 고객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고객에게 주문이 최종적으로 전달되기까지를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자동화를 해서 고객에게 일관된 경험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된 거죠. 이제. 네. 아까도 세션에서 이제 보면 이제 B2B에서는 네. 이제 세일즈와 마케팅이 네. B2C만큼 그렇게 커다란 이제 완전 다른 건 아니다. 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맞습니다. 것도 여기 또 의미가 네,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요즘에는 B2B 기업들도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네네. 데도 다 올리고 하는 그렇죠.